자, 그 최근에 그러면 그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또 이제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이제 30번째죠. 이 사태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제가 일각에서는 이게 아니 그 법상 국회에 이렇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을 주지 않았냐? 그 권한에 의해서 그냥 다수당에서 그렇게 탄핵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?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따지면 비상계엄이 법에 있는데 계엄하는 거 왜 뭐라 그러냐.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? 근데 비상계엄할 때 좀 잘못하신 건 있어요. 네. 그 계엄법의 범위를 넘어선 건 있는 것 같은데. 국회 뭐 저는 군인들 그렇죠. 파견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하시고 네. 정말 범위 내에서 했으면 네. 더 좋았지 오히려, 않았을까. 네. 그건 좀 아쉬워요. 근데 이제 선관위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었겠죠. 맞아요. 그게 제일 네. 주된 네. 거래니까. 네. 근데 국회는 왜 보냈는지 그건 아쉽습니다. 네. 국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마 없는 것 같은데. 지금 뭔 얘기하다 그랬죠? 아, 맞아. 탄핵이. 네. 물론 뭐 할 수 있는 거는 맞죠.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 거고요. 근데 최상목 대행 결국은 30번 탄핵 의결을 저는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 선고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네. 왜 지금 와서 또 그런 일을 했을까? 그건 정말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뿐인데 왜 이런 자충수를 자꾸 두는지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네.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네. 민주당이 처음에는 뭐 8대 0이든 6대 2든 될 거라고 좀 안심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자기들도 좀 이게 자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장애 투쟁도 하고 네, 뭐 네. 머리도 깎고 뭐 단식도 하고 난리 났잖아요. 네. 그러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임명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. 네.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네.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탄핵을 한다? 이거는 자신들이 불안하다. 걱정이 된다. 마지막 카드까지 써야 네. 된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혹시 뭐 5명으로 간당간당 하면 어떻게 하든 망역 후보자를 임명해서 네. 내 편을 한 명 더 모아야겠다. 네.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은 몇 시간만 기다렸으면 되는 게 그 한덕수 대행 선고기일 지정되기 몇 시간 전에 네. 우리 당론으로 탄핵한다. 이렇게 아마 정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실제로는 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네. 여기서 결론이 나오겠죠. 151명으로 해야 되는지 200명으로 해야 되는지 뭐 151명으로 해야 된다면 가능은 하겠죠. 네. 당연한데 200명 해야 된다면 아마 못할 겁니다.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해주겠습니까?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을 몇 명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또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직무유기 현행범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이게 참 제가 그래서 현행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. 사실은 우리 잘 공부 안 하잖아요. 그냥 실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현행범이 될까? 근데 이제 현행범은 보통 자기범이잖아요. 뭐 살인을 했거나 그렇죠. 폭행을 했거나 그렇죠. 그럼 그 범죄 그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직후에 맞죠. 그 직후에 체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부작위범이란 말이에요. 여기 이제 듣는 분들이 설명드리면 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이제 퇴거불응죄가 있죠. 집에 네. 들어갈 때는 동의 얻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바뀌어서 너 나가.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죄가 돼요.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 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.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을 때 뭐 그게 뭐 현행범이 되면 뭐 그때 뭐 체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최대행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받고 1시간을 안 하면 그때 직무유기죄가 되는지 일주일을 안 하면 그때 죄가 되는지 한 달을 안 해야 죄가 되는지 정말로 그 시점이 불명확한데 그거를 현행범이라고 체포를 한다?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이루어진 거는 저는 없지 않을까. 물론 찾아보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저희가 뭐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리걸 마인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법조인들의 리걸 마인드를 좀 뛰어넘는 너무 창의적인 맞아요. 어떤 법 적용과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좀 저는 코미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창의적이다 이런 칭찬을 진짜. 많이 해요. 엉뚱한 네.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뭐 사실 칭찬이겠습니까? 정말 창의성은 인정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다 또 몸조심하라
이랬어요. 근데 저는 몸 조심하라가 협박죄가 되냐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네. 어떤 분이 또 자세히 정리를 하셨는데 하급심 판결에 보면 몸 조심해 이러면 협박죄가 될 경우도 있다는 게 네네. 상당히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협박을 하셨나. 어.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다. 체포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, 그렇죠. 지금 이제 현행범 네. 요건이 또 넘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핵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로 하고 예.